전세 사기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차인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병도 서울시 의원은 임대인과 중개인의 책임 중개로 지역 공동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심화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 가족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자격은 만 1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양천구가 모아타운 사업 추진 지역인 신월 1동과 3동을 대상으로 모아타운 현장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또 만 13세까지 발급됐던 다둥이 카드도 만 18세로 확대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서울시가 마련한 저출생 대책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카드는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3명 이상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나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은 62.7%로 10년 전에 비해 11.2% 증가했습니다. 반면 둘째는 30.5%로 7.6% 감소했고 셋째 이상은 10.5%로 3.7% 줄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만 낳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첫째 아보다 둘째 아를 낳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자녀 가족들의 그 출산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완화로 다자녀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재 29만 가구에서 43만 가구로 49% 증가하게 됐습니다. 두 자녀 가구는 세 자녀 이상 가구처럼 서울 지역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할인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상상나라와 시립과학관은 지금부터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 서울대 공원식물원과 시립청소년 시설은 7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과 마루공원, 체육시설과 시민대학 학습비는 50%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20% 할인받게 됩니다. 또 만 14세까지 발급됐던 다둥이 카드는 만 18세까지 확대됩니다.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학원비 10%와 연간 최대 6만 원의 교통비를 할인받게 됩니다. 롯데월드와 국립극장 등 1,500여 개의 서울시 협력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확대됩니다. 기존 자녀수 배점 항목은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을 3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 이전보다 3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우선 공급 대상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해 2자녀 가구도 공공주택 입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에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공급하던 장기 전세 물량을 2자녀 이상 가구로 자격 기준을 낮춰서 공급함으로써 일반 공급 및 우선 공급분 전체적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실질적인 장기 전세 입주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에는 자녀 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온라인 학습 사이트인 서울론 가입을 지원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은 난임 부부와 임산부 지원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이후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차인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되는데요. 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도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이병도 의원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병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서울시 주택 임차인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따로 없었습니까? 그 임대차 계약은 우선 이제 그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니까 예. 공공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세 그 사기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피해도 확대되면서 그래도 이제 지자체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고민 끝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는 그 분쟁이 났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이제 그런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후적인 어떤 그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임차인들 보호 같은 경우는 그 상가 임대차인들에 대한 보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안의 그럼 주요 내용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번 조례안은 임차인들의 좀 안정적인 주거 환경들을 목적으로 해서 우선 그 실태 조사,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제 그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또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게 하는 그런 정책 수립 그 조례를 항목이 있고요. 또 중개인 등 임대차의 담당자들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임차인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상담, 또 의료적인 지원, 또 긴급 주거 같은 긴급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관계 기관과 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항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개인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중개인들이 전세 사기 가담을 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례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고 사실 이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악성 공인 중개사인지를 공개적으로 알 수가 없다 보니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을 할 때 사실 중개인들을 좀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좀 잘못된 정보를 좀 제공한다던가 또 일부 사건처럼 오히려 이제 그런 사기에 좀 가담한다던가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조례도 담겨 있지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그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 책무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조항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제대로 된 어떤 중개인의 책무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좀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뭐 국회나 또 정부와도 좀 협력 체계를 통해서 실제로 중개인들의 역할과 책무가 좀 강화돼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좀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 광역시의회 중에서 의원님께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이름을 좀 올리셨더라고요. 네, 아유. 네, 지금 얘기 나눴던 이 주택 임대차 관련된 부분 외에도 또 어떤 분야에 관심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 정책 관련된 그 분야도 저희 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를 위한 디자인,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기후 위기 탄소 대응, 탄소 중립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강화될 수 있는 조례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얼마 전에 강남역에 이제 마약 음료수 사건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그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국의 광역 의원들과 함께 그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또 혹시나 이제 중독이 됐을 경우에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전국에 있는 그 광역 의원들과 함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모아타운 사업 추진 지역인 신월 1동과 3동을 대상으로 모아타운 현장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현장 지원단은 22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신월 1동 주민센터와 신월 3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데요. 도시 건축, 정비,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이 파견돼 사업 관련 자문과 갈등 조정 등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양천구청 재건축 사업과 또는 주택과에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양천구에는 신월 1동 102번지 일대와 신월 3동 173번지 일대가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은평구가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등 동행 일자리 사업 214명, 불법 광고물 정비 등 공공사회적 일자리 사업 101명입니다. 또 소상공인 사업 지원 홍보 등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7명을 모집하는데요. 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근무 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자격이나 선발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난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최근 연천군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최근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요. 권석화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천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전곡 시내. 낮 시간대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연천. 이곳 연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020년 연천군 청년 인구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2011년에 비해 1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천군 전체 인구수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서 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정기윤 씨. 6년 전 청년 창업농 대출로 2,2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집과 가깝고 그 가까운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땅값이 좀 저렴하고 지원 사업이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 연천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과 카페를 접목한 농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씨. 40여 년간 마농사를 지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곁두리 사업에 선정돼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 생산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생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마 농사를 지어오고 계셨었는데 말을 판매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지역에서 와주시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뭐 캠핑 손님이라던가 여기 제인폭포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오셨다가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 정착금과 영농 정착금, 귀농기촌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는 연천군.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겐 기회의 터전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